안녕하세요. 내 주위에 돈 되는 이야기 딱 찾아드립니다.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1월 28일 장 개시 전인데요. 오늘 시간도 재밌는 이슈들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매크로 이슈는 별로 없는데요. 개별 종목단으로 수익 볼 만한 기회들 많이 있는데 하나하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치 테마주는 좀 다소 과열된 부분이 좀 있네요. 이제는 순환매가 뭐 하루 단위로 가고 있고, 덕성우 같은 경우에는 뭐 우선주라서 많이 가긴 했지만 우선주는 조심 좀 하셔야 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사진 하나로 대상홀딩스 우선주까지 상한가를 갔죠. 정말 약간 이제 좀 과열되는 부분이 보여지는 부분인데 조심하셔야 되고, 신규 상장주들은 계속해서 더 유동성 돌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신규 상장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신규 상장 종목 자외선 차단 원료를 만드는 기업인데, 자, 한번 볼까요? AS텍이라는 기업이 오늘 상장 예정입니다. 시가 출발 상당히 좀 좋게 할 것 같네요. 그만큼 시장에 돈이 갈 곳이 없는데 좀 이렇게 정치 테마주, 신규 상장주로 돌고 있고, 제가 개별로 영상 올려드렸던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성장성도 여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계속해서 시장은 이제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로봇, 제약 이런 식으로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대형주의 움직임은 조금 나오기가 아무래도 어렵죠. 매크로 수급이 어떻게 들어올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중소형주들 위주로 계속해서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사업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관심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좀 많이 과열되긴 했죠. 그래도 한번 좀 눌림 나온다면은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연기금 계속 코스피 2500선 위에서는 국내 주식을 팔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로보틱스는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 2차전지 관련해서도 대형주는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뭐 LNF도 대구에 지금 공장을 짓는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값싼 배터리로 지금 계속해서 기술 변화 가고 있거든요. 뭐 양극화 물질에 투자는 전체적으로 줄고 있지만, 좀 뭐 LFP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사에도 나오는 부분들인데, 좀 싼 배터리들 관련된 소재들, 이런 부분들 좀 볼 수 있겠습니다. LFP 배터리가 지금 계속해서 좀 화두가 될 수 있어요. 국내 이제 LFP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는 좀 제대로 된 종목이 많이 없는 게 좀 아쉬운 상황이지만, LFP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테마주로 단기적으로 움직임 나올 수 있을 만큼 이 부분은 12월 초까지 좀 관심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AI 관련해서는 진짜 큰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사실 좀 반도체, 그리고 메타버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전방 산업은 크게 사실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AI, 자율주행, 그리고 메타버스인데,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시기에 사실 상당히 각광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별게 좀 없죠. 실제로는 그냥 뭐 게임 정도, 이런 놀이터 정도로 끝나고 말았고, 이건 끝났고, 자율주행이 제일 이게 되면 큰 산업이 돼요. 관련해가지고 뭐 MLCC 칩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수요가 진짜 폭증할 수 있는 산업은 이 자율주행인데,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좀 멀었어요. 계속 로보택시도 운행 2달 만에 중단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투자 금액이 좀 줄어든 게 보이시죠? 그렇지만 부분 자율 단계로 해가지고 조건부 자율까지는 시장이 좀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천천히 보셔야 돼요. 우리 뭐 주차 보조, 뭐 차선 보조 이런 저 있잖아요. 뭐 크루즈 뭐 이런 정도까지 연구될 수 있는데, 이 부분 정도로 지금은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관련해서 시장 규모는 좀 제한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좋은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 되었습니다. AI 관련해가지고는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성장을 했어요.
예전에는 이제 대화형 AI 시대는 사실 별게 없었지만 이게 오픈 AI 나온 것부터 이제 생성형 AI 시대잖아요. AI가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뭐 글을 써주기도 하고, 뭐 코딩을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해주는데, 특히 코딩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개발자 DC는 챗 GPT의 코드 리뷰를 시켜보면 놓친 부분을 찾아주거나 다른 코딩을 제안해주기도 한다며 사람보다 나을 때도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신제품을 만드는데도 AI는 편견 없이 합니다. 뭐 레시피, 캔, 디자인 등을 질문에 나온 답으로 하이브를 만들었고, 추천하는 토핑을 활용한 샐러드 신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창의적인 부분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AI가 계속 하고 있고, 이 뒤에는 기반은 서버잖아요. 서버의 효율이 곧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DDR5라든가 HBM 쪽은 계속해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2024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장비 소재주들 위주로 계속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오늘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또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이 소프트웨어를 여기가 담당한다면 앞선 산업은 로봇이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계화가 되는 부분이 2024년에도 계속해서 화두가 될 거다. 이 부분들 계속 기사 보면은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좀 짜잘한 이슈들을 보면은 이제 뭐 미국에서 소비가 늘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폐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폐렴은 무서운 병이에요. 저도 코로나 때 걸려봤는데, 코로나 폐렴으로 걸렸는데 진짜 무서운 병이지만 뭐 겨울성이니까 이것도 테마성 정도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덕도 신공항 있잖아요. 가덕도 신공항. 이게 이제 저기 부산 엑스포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일단 뭐 아직은 결론은 안 날 거고 이제 최종 그 투표까지 가야 될 텐데, 이 부분 따라서도 단기적인 수급 정치 테마주 이후에는 엑스포 관련 테마주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실패하면은 그냥 좀 빠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법 개정되면서 이런 친환경 사업 관련주들 나올 수 있는데, 뭐 옥수수 항공유 이런 거보다도 폐플라스틱 관련해가지고는 플라스틱 관련주들도 테마주 돌면 세게 좀 돌 수 있거든요. 뭐 세린 BNG 같은 종목들,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플라스틱 관련주들도 기억만 해두시고요. 그리고 하나 좀 볼만한 거는 신라젠 같은 경우가 제약바이오 그 투자 심리를 좀 바꿔줄 수 있을지. 만약에 신라젠이 기술 수출이라도 한다면은 약간 제약바이오의 온기가 좀 돌 수 있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는 항상 그 시장의 유동성이 풀릴 때 올라가거든요. 즉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가장 수혜 볼 수 있는 게 신라젠인데,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는 연구비가 너무 많이 들잖아요. 금리가 떨어질 때 항상 관심을 받는데, 이제 금리도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신라젠의 소재가 나오면 제약바이오 투자 심리를 좀 끌어올려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좀 제약바이오도 관심을 조금 더 높이셔야 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ELS 관련해가지고는 요즘 뭐 기사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홍콩의 H 지수 관련해가지고 손실 우려가 지금 나온다는 부분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ELS 관련해서는 제가 또 따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 건데, 좀 조심하셔야 되는, 뭐 잘 활용하면 좋은 상품이죠. 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는 상품이고, 이걸 주식시장 측면에서 풀면은 사실 이 부분 손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좀 주식시장에 자금으로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40% 이상 손실이 난 거잖아요. 이거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주식형 상품밖에 없어요. 직접 주식을 한다든가 주식 펀드에 가입을 한다든가. 그래서 시장에 좀 활성화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사실 시장에 좀 은퇴 자금이 들어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시장은 좀 투자 자금이 늘어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년도 주식시장을 봤을 때는 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좀 시장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시장 예측치는 정말 좀 말이 안 되지만 뭐 이건 볼 필요가 없고, 네, 그래서 볼만한 거는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다 모두가 지금 어느도 빼지 않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네, 반도체 중소형주들, 장비주들, 특히 여기는 참 좋게 명확히 써놨는데 후공정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후공정 이제 패키징이고, 패키징이 이제 HBM들 중에 패키징 공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HBM 패키징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관심 두시면서 좀 밸류에이션 보면서 들어가면은 계속해서 수익 기회는 분명히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이렇게 나와 있는 이슈들 위주로 좀 안내를 드렸고요. 시장이 조금 중소형 성장주 위주로 가능성이 좀 풀리고 있다. 여기에 제약바이오가 약간 온기가 돌고 있다. 이 정도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발성은 조금 이제는 주의하셔야 된다. 정치, 그리고 가덕도 이런 것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이라든가 금융상품 관련해가지고 보다 자세한 영상도 계속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